쉽게 뛰어들어서 쉽게 몸 망치고 마음 망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폰타쿠입니다. 자, 오늘은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선배로서 자영업의 장단점을 한번 떠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장사해서 돈 왕창 벌어야지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돈 왕창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장사라는 게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죠. 사실 뭐 요즘 10개의 자영업자,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면은 12개가 폐업을 하는 그런 시대인 건 알고 계시죠? 7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설명드릴게요.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회사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반차나 연차나 하면 외출을 통해서 병원을 다녀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엄청 눈치 보이거든요. 저도 회사를 5년간 다녀봤지만 어디가 아파서 아니면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차를 쓴다거나 반차를 쓸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위에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눈치가 보여요. 하지만 제가 가게를 하고 나서 자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정말 급할 때, 제가 정말 아플 때 아무 눈치 없이 잠깐 문 닫고 병원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자영업자라고 해서 제 가게를 열고 닫는 것도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위에는 항상 고객이라는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 시간을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내 볼일을 보게 된다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장사를 시작해서 와 이제 내 세상이다, 내 사업장을 뒤로 하면 그건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죠. 놀라고 장사하는 거지. 자영업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직접 경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자신의 영혼을 파는 업종,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자영업의 정의입니다. 모든 업종이 그럴 거예요. 식당은 맛있어야 되고, 미용실은 머리를 잘 깎아야 되고, 핸드폰 가게는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언변이 좋아야 되겠죠. 뭐든지 고객이 원하는 거를 하게 된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쥐뿔도 없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명함을 딱 주면서 저희 조그맣게 장사하고 있어요, 이러면 오 소리 듣게 돼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팔이 날리는 가게인데, 그죠? 명함에 대표 혹은 뭐 사장이라는 직급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 좀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에서 한번 다시 다룰게요. 사장 대표라는 직책이 약간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제가 사실 공돌이 출신이에요. 군대 대신에 병역 특례로 3년간 회사를 다니고, 제가 3년간 회사를 더 다니면서 총 6년간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도 꽤 오래 다녔죠. 그때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회사 직장 동료, 대리님, 과장님, 뭐 차장님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무튼 사람들을 보는 눈이 이 회사 안에서만 좀 한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그 회사 내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저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동물을 알게 되는 시선이 이 회사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좁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 핸드폰 가게를 창업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딱 느끼고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난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뭐 모두 경험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보는 시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인맥이 정말 넓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고치고 싶을 때 제가 핸드폰 번호만 찾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듯이 인맥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핸드폰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먼저 연락하듯이 저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케바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부지런해졌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약간만 아파도 반차 내고 연차 내고 쉬고 싶고 주말에는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이랬다면은 사업을 시작하고서부터는 아파도 가게에서 죽겠다, 주말에 쉬면은 100만원 빵꾸 난다, 이런 마인드가 그냥 아예 그냥 머릿속에 모처럼 박혀버린 거예요. 뭐 사업을 시작하고 더 나태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태워야 되겠죠. 그렇다면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분명히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이하게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 게 이 자영업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직장을 다니면 6시면 퇴근을 해서 집에서 내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주말이면은 가족들 아니면 여자친구와 놀러가서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데이트도 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에게 휴식?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쉬는 순간 그게 돈입니다. 내가 쉬는 이 시간에 가게에 있었다면 50만 원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50만 원을 썼어요. 그럼 나 오늘 100만 원이라는 손해를 보고 하루 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쉼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휴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간은 있지만 내 시간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그날 매출이 달라지고 내 생계가 틀려지게 돼요. 가게를 한다면은 무조건 오픈빨 아니면 시즌빨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좀 돈 좀 벌었는데 좀 쉴까? 하는 순간 다음 달에 만약에 죽쓰게 된다면은 이 정말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직장인만큼 버는 아니면 오히려 못 버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니까 어떻게든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연구를 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한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금방 지치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사업으로 해야지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그게 돈으로 들어오니까 돈을 왕창 벌어야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정말 좋아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지를 1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장점으로 사장 대표에 대한 이런 좀 이런 게 있었다면, 단점으로는 이 무게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건 보통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사업해본 사람은 이해가 정말 쉬울 거예요. 내가 자영업은 내 영혼을 파는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내 것을 팔았는데 내 것을 산 사람이 탈이 나거나 불만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 식중독이 걸린 거나, 미용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잘랐는데 이상하거나 이랬을 때 책임지는 거는 다 내가 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번 지금 자신의 손에 가슴에 얹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가게를 가서 어떤 불만을 토하고 어떤 진상을 부렸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잘못 없는 것 같죠? 맞아요. 책임은 사장이 지는 거예요. 내가 진상짓을 한다고 해서 내가 책임을 느낄 필요는 없이 모든 잘못은 사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좋은 지인도 많이 생기고 인맥도 많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똥파리도 많이 낍니다. 진짜 나는 쥐뿔도 없는데 돈 빌려달라, 어디 투자해라, 나랑 같이 뭐 사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돈 없는데? 하면은 아니 무슨 사장이 돈이 없어, 아니 무슨 사장이 돈도 못 버냐? 그러는데 사실은 빌려주기 싫고 하기 싫은 거거든요. 아무튼 똥파리라는 단어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쁜 사람도 분명히 많이 꼬이게 됩니다. 네, 부지런히 하면 당연히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핸드폰 가게 맨날 앉아있어서 게임만 하면서 뭐가 힘드냐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하루 일과가 스트레스로 시작해서 스트레스로 끝나요. 유튜브를 하지만 제가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이렇게 막 크게 연연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까지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은 진짜 제 머리는 아마 터져버릴 거예요. 아침에 딱 출근했을 때 그러니까 왜 이런 스트레스 받죠? 손님 없으면 손님 없는 대로 스트레스 받죠. 손님 많으면 손님 많은 대로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 너무 잘 돼도 스트레스, 너무 안 돼도 스트레스. 진짜 주위에 만약에 핸드폰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진짜 살짝만 톡 시비만 걸어도 폭발해버리는 게 핸드폰 가게 사장들의 이런 스트레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힘든 직종이에요, 핸드폰이. 그리고 또 다른 분야, 식당은 식당대로 힘들 거고, 미용실은 미용실대로 힘들 거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하시는 대로 스트레스와 몸이 힘든 점이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나 몸이 힘든 게 누적이 되다 보면 몸은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스트레스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과 어깨 석회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이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런 걸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을 때 자영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자영업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한번 떠들어 봤는데, 요점은 많이 벌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보다 힘든 게 자영업이에요. 물론 그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쉽게 뛰어들어서 쉽게 몸 망치고 마음 망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결론은 내가 자영업을 시작하고 싶을 때 1000번 이상은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시작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빠잉!